안녕하세요. 오늘 또 저희 정우부동산 랜드사는 2021년 7월 23일 개정된 농지법안을 가장 쉽게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법안이 개정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각 방송과 언론 매체가 날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후보지 땅 농지 투기 사건이 계기가 되어 농지법 개정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일단락되었지만 시민단체와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농민단체 등에서 제시한 농지 제도 개선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라는 비판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후속 작업을 행하고 있는 개정안 법률이 되겠습니다. 개정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지법과 두 번째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세 번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3건의 개정 법률안은 모두 농지제도를 강화하는 법으로 농지 즉 땅 투기 방지 3법으로 통용되어 왔습니다만 이 법들 중에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농지법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될 것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일반 도시민들이 농지를 취득하기도 관리하기도 팔기도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또한 농지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농지 중개 시 신중해야 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개정된 농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 즉 토지 취득할 자격의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개정 농지법이 크게 무엇이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지자체가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 경영계획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예컨대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이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시에는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관련 증명서로도 의무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 심사하던 체계 보완해서 시, 구,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투기 우려 지역 등에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반드시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농지 취득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까지는 일명 농취증을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자신청으로 발급받으며 농지를 살 수 있었고 담당 공무원이 현장 답사 확인 후에 농지로 사용 중이면 바로 농취증을 발급해 주었지만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 영농 경력, 영농 거리를 등을 추가로 기재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심사하였지만 개정안에서는 시구 읍면에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지자체 농지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그 연접지역, 농업법인 일필지 공유 취득, 관내 거주자 신규 취득 등이 농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말 체험농장 목적의 농업진흥지의 농지 취득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존 진흥지역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그냥 인정키로 했습니다. 진흥지역 예라도 농지 취득 시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서 취득심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주말농장 용지가 진흥지역 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 내용이란 게 농업계 의견입니다. 또 기존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농업인에 대해서 정리가 없었던 점도 지적 대상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일명 쪼개기, 불법 농지 투기 배격을 위하여 일필지 공유 지분권 소유자의 최대 인원수를 7명 이하로 정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토록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근거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주말농장 용도와 연계된 쪼개기 수법 투기 근절을 대책으로는 미비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하위 법령에서 좀 더 강화된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수 지적사항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법률안이 되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에
사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취득 후에 사후 관리 강화했습니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농지의 소유 이용 현황 확인 실태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하고, 투기 목적의 농지로 확인되면 기존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이 내립니다. 이행 강제금도 상향되었으며 공시지가 감정 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했고, 부과 수준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불법 전용 등으로 원상 회복 명령을 받은 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거듭 설명드리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현재는 실태조사, 청문회, 처분 의무기간 1년, 처분 명령기간 6개월에 순서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처분 의무 기간 없이 바로 처분 명령 기간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두었으며, 또한 이 과정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현재에는 공시지가의 20%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에서 더 높은 가격 25%를 부과하도록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농지법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및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에 관련 불법 행위도 제재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개한 공인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은 물론 강고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또 불법 위탁 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칙 현행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 그 농지를 적당한 사유, 타인 임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임대 등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진 것도 개정법에 담겨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은 농지관리 행정체계도 확충했는데, 농지 업무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고, 농지의 임대차 체결, 변경, 해제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각 시구 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농지 임대차 계약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존재는 했었지만 실제로 거의 부과되지 않았던, 존재조차 몰랐던 벌금 또한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개정안에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이 부과된 점을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개정안에서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거나 임대차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개정된 농업 경영체 법안과 농어촌 공사 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개정된 농업 경영체법은 농업법인의 설립, 운영 규제를 강화했고,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경우 벌칙과 가징금이 뒤따르게 됩니다. 금지된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가금과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가징금도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개정된 농어촌 공사법은 기존 농지은행 사업뿐 아니라 농지의 현황조사 및 정보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 관리위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벌칙 및 규정의 시행 공포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본회에 통과한 농지 관련 법률안 3건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시행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정 내용 중에 행정체계와 확충이나 하위 법령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해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공포 후 9개월 후 또는 1년 후 등 시행 시기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 등은 하위 법령이 필요 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즉시 시행하고 그의 사항은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취득 제한 규정, 농지법 위반 행위 벌칙 사항 조정 등은 30여 가지 규정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기타 전문 기관들의 평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단체는 경자유전 원칙 비농업인 취득 불가능해야 농사짓는 땅을 지키자라는 내용이 골자인 농지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면 주말농장을 취득할 수 있는 문제, 상속이나 이농으로 농지를 떠맡은 경우 3,000평까지 소유를 허용했던 문제 등에 손을 대지 못했으며 비농업인의 농지 점유 가능성을 열어 논 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농지관리에 초점을 둔 정부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며 비농민의 농지 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인용으로 전환을 막기 위해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은 또 농지 투기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족한 내용은 해당 관청이나 전문 법률사무소의 질의를 요합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며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정우 부동산 랜드를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지라도 양해 바라시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부동산을 신속히 정확히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다짐하며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